자, 마지막 아글라이아랑 트리비. 소원? 개인적인 소원은 없어. 내 유일한 꿈은 재창기뿐이야.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짤 수 있다면 카이니스와 그 휘하의 청소부들이 영원히 들어오지 않았으면 해. 그 추악한 벌레들에겐 사람에 의한 통치를 구실로 오크마에 다시 나타날 자격 따윈 없으니까. 이분은 등골이 오싹해지게 말을 하시네요. 그래, 사심 없고 헌신적인 분이셔. 정말요? 일단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의 소원도 말해보는 게 어때? 이제 와서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려는 거야? 난 서풍이 끝나는 꽃바다에서 먼저 작별한 트리엔과 다시 만나고 싶어. 아, 그러고 나서 라이야, 금실로 짠 마음의 고치를 내려놓은 널 보고 싶어. 예전에 야누소폴리스의 신전 앞에서 본 하얀색 드레스에 빛나는 눈동자를 지닌 소녀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웃어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모든 길을 잃은 사람들의 방황하는 발걸음 대신 기도하는 밝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래. 우리의 소원이 좀 과했나? 트리엔과 트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소원을 말했다고 치지 뭐. 정말 좋은 소원인 것 같네요. 저조차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기는걸요? 그럼 우리도 안심이야. 이건 오직 너만이 우리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소원이니까. 오직 저만? 그래, 파이. 잘 기억해둬. 우리 내일 봐. 아, 어때? 네 마음속의 안개가 벌써 조금은 거친 게 느껴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을 알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운명이 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뭘 걱정하는 거니? 방금 엠포리어스에 커다란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저와 키레네는 엘리사이 에데스에 계속 머무르는 게 맞을 텐데 어떻게 여러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사이 에데스의 모두는 누가 지켜야 하죠? 키레네, 그 구세주 카드를 나한테 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왜? 카드가 보여주는 목소리와 얼굴, 소원이 지금의 나에겐 아득히 먼 이야기지만 어둠 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이 카드를 골라달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걸 골라야지만 그 무게를 제대로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아도 신탁 카드는 세월을 담고 있으며 오로닉스의 축복을 받았으니 너와 동행하며 너의 기억이 되어 미래의 물결을 일으키길 바래. 응, 명심할게.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평범한 카드와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큰일이야미. 어린 냄새. 귀 축 처진 거 존내 귀엽네. 숨 막혀. 온다. 밖에서 온 것 같아. 무슨 일이야? 틀림없어. 재앙이 우리의 예상보다 빨리 싹트고 있어. 게다가 이번에는 영원한 밤의 장막도 막을 수 없을 거야. 그 말씀은 엘리사의 에데스도 예언 속 재앙에 휘말리게 된다는 건가요? 그래. 얘들아, 모두 이곳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고 비밀 미궁에 단단히 숨어 있으렴. 안 그러면 너희들도 저 끔찍한 재앙에 삼켜질 거야. 하지만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재앙? 설마 소문의 그 재앙의 새 티탄? 그건 티탄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수 있는 위협도 아니란다. 형용할 수 없이 추악한 존재로 모든 생명체를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왜곡시키지.
티탄조차 그것에 몰들면 안에서부터 전부 타버리고 사륙과 파멸만 하는 빈 껍데기만 남아버린다네. 검은 물결, 그게 바로 재앙의 정체라지. 비밀 미궁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 삼켜질 거야. 티탄마저도 그래. 그러니 신들이 망각한 이 2층 땅을 떠나는 무모한 짓을 벌이지 말렴. 너희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자 미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두 사람이니까. 우리는 너희가 헛되게 희생되는 걸 원치 않는단다. 그건 어떡하지, 파이논? 아 근데 이거를 고른다고 해도 그렇게 될까? 1번이 제일 궁금하긴 한데.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겠죠. 하지만 구세주 카드를 받자마자 눈앞의 재앙을 모른 척하는 걸 선택한다면 정말이지. 아 무조건 이거 해야 되네. 검을 배우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달아난다면 다시는 검을 들 자격이 없지 않겠어요? 보아하니 우리 모두 이미 답을 정한 것 같네. 응, 파트너 말이 맞아. 우리가 반드시 나서야 해. 죄송합니다, 촌장님. 엘리사 예데스가 위기에 처했어요. 그곳에서 자라난 저는 도저히 방관할 수가 없어요. 알겠네. 부디 조심해야 해. 말리지는 않네. 가자, 키레네. 가요, 파트너. 검 없이 호미밖에 없다 해도, 손에 들린 게 거친 쇠붙이라 해도 그걸로 내가 고향을 지키겠어. 구세주. 그렇구나. 카드에 적힌 해석 말고도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높은 구름 위에 서서 자비로운 시선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발걸음을 기점으로 삼아 고요한 마을에서 출발해 마음의 세상을 천천히 넓혀가며 성장하고 구원하는 거야. 아직 어렸을 때 파이논에게 이 세계에 구세주가 필요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적 있어. 하지만 소원이 깨졌을 땐 기뻤어. 파이논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걷기로 했으니까. 이건 모두 네가 격려해준 덕분이야, 파트너. 갈까? 네가 곁에 있어야 해. 파이논, 그리고 나도 마음속에서 용기가 깨어나는 것 같거든. 알아. 지금 보고 있잖아. 그렇지? 미래의 대영웅? 구세주. 안타깝게도 그 소년에게 세계를 짊어지는 운명이 정해졌으나 그는 여명을 가져오는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십시오. 영웅이 될 수 없는 운명인 남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여정에서 내딛는 첫걸음을 지켜보세요. 당신의 두 눈으로 이 기억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의 최초의 결말을 눈에 담아주십시오. 이러면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위 구세에 대한 꿈이 어째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핏빛의 붉은 해, 시들어버린 브릿지, 불타는 마을. 지금 이 순간 소녀는 마치 세상의 종점에 있는 것 같았다. 사방이 온통 괴물투성이야. 모두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뭐라고? 너 뭐야? 넌 응?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뭐야? 응? 그 스카프는 리비아. 뭐야? 역시 너였구나.
아니, 리비아, 그리고 이 괴물들, 대체 왜? 어째서? 검은 물결이 덮쳐온 날, 주저하던 소녀는 마침내 동료와 함께 여정에 올라 최초의 전장으로 향했다. 머나먼 미래, 엠포리어스의 대지 위에는 영웅들의 발자취가 새겨질 것이다. 그는 검을 들고 황금의 서사시 속에서 불멸의 시편을 써내려갈 것이다. 첫 번째 빛이 지평선 너머로 떠오를 때 상처투성이었던 소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슬린 땅 위에서 죽은 자들을 하나씩 묻었다. 그의 고향, 그의 과거, 그의 이름도 함께. 가냘픈 두 다리로 여정에 오른 그는 반석의 근간을 건너고 충만의 잔을 넘고 어둠의 손에 차가운 죽음의 안개 속을 지났다. 바람에 나뒹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그는 정처 없이 걸음을 옮겼다. 수많은 도시국가를 지나며 백발 검객의 웃는 모습을 새겼다. 그는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늘 그가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자신이 바라는 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힘이 닿는 일을 하고 구해야 할 모든 이들을 구했다. 여정에 오르던 그날 귓가에 맴돌았던 그 파트너의 목소리처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그렇게 말했다. 이에 남자는 한 번도 망설인 적 없이 결연히 행동으로 옮겼다.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불을 쫓는 외침이 대지 전체로 울려 퍼질 때까지 남자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예언에 묘사된 풍경에서 인간은 신들을 이기고 불씨를 손에 넣어 엠포리어스의 새로운 새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나 불을 쫓는다는 건 무언가를 계속 이뤄가는 여정이고 그 모든 것 중 목숨 또한 보잘것없다고 할 수 있다. 세계를 스승으로 삼는 자만 그 운명을 짊어질 수 있지. 준비됐어? 마음속의 목소리가 속삭이자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제 목숨은 원래 하찮으니까요. 그는 금실을 짜는 자의 부름에 응해 머나먼 거룩한 도시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젊은 전사를 마주한 원로들은 그저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조소와 함께 그를 막사에 던져 넣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심지어 그 자신조차 이 정체불명의 신병이 머지않아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단번에 명성을 떨칠 줄은 몰랐다. 그건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함께하게 될 동료들과 처음 만날 때의 일이기도 하다. 여기는 운명의 시면. 하이놀 씨도 있네. 그리고 마이데이 씨와 트리논? 이제 몰입형 연극의 제2막이 시작됐군요. 왜 갑자기 운명 삼상의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걸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저 금발머리는 크렘노스 성 왕자라고! 괜히 심기를 건드렸다간 시민들이 전부 죽게 될 거네! 당황하지 말게. 성녀님께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니 우린 안심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광력 4926년 폐물의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크렘노스 왕자 마이데이모스가 고군을 이끌고 오크마에 다가왔죠. 보시다시피 마이데이모스는 거만하지만 폭력을 숭배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거룩한 도시 원로원의 결투를 제안한 건 그저 동족에게 타양에서 떳떳하게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였죠. 아글라이아의 중재하에 화이노는 대표로 마이데이모스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투로 불을 쫓는 여정의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
파이논의 일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동료로서 당신이 계속 그의 기억을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가자. 이런 식으로 영광스러운 결투를 대신하겠다는 건가? 싸우고 죽이는 건 나쁜 일이야. 라이아랑 우린 황금의 후예가 서로 해치는 걸 원치 않아. 진정한 전사란 무기를 내려놓을 때를 아는 법이야. 공정의 탈란톤이 이 대결을 주관하고 승부를 가릴 테니 너희는 그 저울에 각자 올려놓기만 하면 돼. 세계의 운명보다 더 무거운 물건을 말이지. 세계의 무게를 알아야만 그걸 짊어질 자격이 있다. 그걸로 우리의 신념을 재려는 건가요? 크렘노스인, 이번에는 네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폭력이 통하지 않겠군. 상관없어. 신병,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지금 떠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게 싫다면 와서 나와 마주해. 네 용기에 걸맞은 최후를 내려줄 테니. 저 둘이 이렇게 상극이었을 줄이야. 성녀님, 왠지 제가 정치 게임에 휘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웅들도 다 어린 시절이 있는 법. 언젠가 어른이 될 거야. 그런가요? 하지만 전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는걸요. 전 일개 병사일 뿐입니다. 검술로 승부를 볼 필요가 없다면 금실을 짜는 자께서 직접 나서도 될 텐데요. 거룩한 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라면 제가 어떻게 그분을 당해내겠어요? 이번 대결의 의의가 승패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선택에 달렸다면 그렇다면 이건 금실을 짜는 자께서 절 시험하는 건가요? 불을 쫓는 여정에서 황금의 호에 모두는 없어서 안 될 존재야. 너도 그 크렘노스 왕자도 신탁이 그려낸 미래에는 있지. 이 결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그러니 네 마음의 소리를 따르도록 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네 대답뿐이니까. 하긴 마음의 소리는 늘 저를 인도해 왔죠. 결과가 어떻든 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황금의 호예가 가져야 할 태도지. 어서 가봐, 파이논. 네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럼 힘을 합쳐서 저 건방진 왕자를 꺾어버리자고요. 전우요. 정말 시원시원한 대답이네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야죠. 그나저나 운명 3상의 신전이라 여기가 바로 세월 티탄의 신전이겠네요. 키레네의 학문 탐구는 순조로운지 모르겠어요. 여정을 떠난 후로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거든요. 키레네가 무사하길 바라요. 가시죠, 전우. 탈란톤의 공정의 천칭을 보는 건 흔치 않은 기회랍니다. 어떻게 된 거지? 키르네가 여기서 학문을 탐구하고 있다고? 그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녀는 이미 리고스, 이렇게 설명이 시급한 순간에 아이. 사라지다니. 됐어. 우선 파이논 씨를 따라가 보자. 아 정말. 정말 웅장하네요. 탈란토는 이미 추락했지만 그의 저울은 여전히 만물을 가늠하는 사명을 다하고 있다니. 네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면 좋겠군, 신병. 자신만만한가 보네, 크렘노스인. 어디 한번 얘기해봐. 무거운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생각이지? 모르는 것 같으니 한마디 해주지. 크렘노스 성에서 그런 식으로 떠보는 바르는 결투에 대한 모독이자 척살에 처할 일이야. 하지만 여긴 이방이고 객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 하는 법이니 얘기해주지. 우리 종족의 보물인 크렘노스 인장 반지, 그게 내 선택이다. 반지 하나? 그럼 평범한 장신구는 아니겠네. 그 조그만 물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욕심이 끝도 없군. 내가 전부 다 털어놓을 것 같나?
크렘노스 천년의 영광은 티탄을 무릎 꿇리고 너처럼 가짜는 영혼을 산산조각 낼 정도라는 것만 알아둬. 그에게 세계보다 더 중요한 건 동족과 영광인가 봐요. 이것도 훗날 마이데이 씨가 짊어질 숙명이겠지. 정말 곤란하네요. 저 반지에는 분명 특별한 의미가 수없이 담겨 있을 텐데 대체 전 뭐로 맞서야 할까요? 당신의 직감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전우. 카드? 결심? 결심. 마음속 신념 말인가요?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 제 심장을 바치지 않는 한. 아니에요. 그런 건 아이도니아인만이 할 법한 행동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그것뿐이네요. 그날 제 인생에 등장한 구세주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전 지금까지 그 카드를 직시하기는커녕 그 인도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고향이 검은 물결에 잠식되던 광경을 떠올리기만 해도 손이 떨려요. 그 거대한 불길과 사람들의 비명을 어떻게 잊겠어요. 무력한 전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죠. 이성적으로는 그걸로 한참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엘리사의 에데스는 작은 마을일 뿐이고 엠포리오스 앞에서 그 마을의 소멸은 사소한 흉터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은 이 카드가 제게 남은 전부이며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정답일지도 몰라. 키레네? 파이논. 오랜만이에요, 트리노님. 파이논. 그리고 얘 왜 여기 있냐고. 안녕. 널 보게 돼서 정말 기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네. 설마 내가 그리웠어? 키레네, 말도 안 돼. 방금 너도 이 신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될 줄이야. 원래 사제와 함께 떠났어야 했는데 성녀님 곁에 백발의 청년이 있다잖아. 너일 것 같아서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 몰래 여기로 왔지. 정말 너답네. 아쉽게도 지금은 추억을 떠올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기 크렘노스이니 아직도 소꿉놀이 중인 건가? 보이는 대로야. 정말 성격 한번 급하네. 어쩌면 둘이 쿵짝이 잘 맞겠는걸? 두려워하지 마. 넌 이미 답을 찾았잖아. 안 그래? 이 카드가 네 선택이라면 난 그 선택을 응원할게. 나도 엘리사의 에데스의 들판과 붉은 단풍, 나무 아래 작은 그네, 그 위에서 꾸었던 달콤한 꿈을 잊을 수 없어. 그리고 비밀 미궁의 작은 요정들을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 이 슬픔은 거짓이 아니야. 우리의 고향이 작은 마을이긴 해도 어린 우리에겐 그 마을이 곧 온 세상이었지. 하지만 파이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증오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소년을 굳센 전사로 만들 수 있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승리야. 그러기 위해선 괴로운 과거만 저울추로 삼는 게 아니라 미래의 무게도 저울에 실어야 해. 미래라니? 무슨 뜻이야?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다고. 우리 모두의 동료가 구세주와 함께 저울에 오르는 거지. 어때? 너에게 부탁해도 될까? 걱정 마. 장담컨대 저 왕세자는 눈치 못 챌 거야. 어쨌든 한번 해보죠. 이건 거룩한 도시의 내일에 관한 결투니 여기선 이상 승리하고 말겠어요.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전우요, 저와 함께 영웅이 되어주시죠. 좋습니다. 저희가 보여주자고요. 세계의 운명보다 무거운 건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짊어진 채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결심이란 걸. 공평하고 정의롭고
청렴 결백한 탈란토넷이여, 결투자들이 각자 선택을 내렸습니다. 삼상 성녀의 이름으로 부탁드리오니 저울을 내려 운명의 무게를 재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소서. 저울에 올린 증표가 카드 한 장이라고? 그래, 이 얇은 카드가 내 선택이야. 이 카드의 이름이 구세주라는 것만 알아두라고. 재밌네. 좋아. 그 카드로 날 이긴다면 앞으로 널 구세주라고 부르지. 약속 지켜. 저울이 망설이고 있어. 탈란톤께서 판결을 고민하고 있어. 두 사람의 신념이 막상 막하인가 보네. 정말 숨 막히네. 온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기분이야. 하지만 난 마음의 소리를 믿어. 판결이 난 건가? 들어라, 사람의 아이여. 승패는 정해졌으니 판결을 내리노라. 세계의 운명보다 무거운 공물을 바친 자는 엘리사의 에데스에서 온 이름 없는 영웅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신념의 무게는 자신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저울 위에 올려진 수건 그 자체라는 것을. 그게 무슨 뜻이지? 아마 세계의 운명보다 더 무거운 건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일종의 염원이라는 뜻 같아. 그 염원은 나, 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의 것이지. 저울을 누르는 건 단순히 파이논의 결심이 아니라 이 신탁 카드에 담긴 구세주를 향한 사람들의 외침이야. 거기엔 너와 네 동족 크렘노스인도 포함되어 있지. 한 번에 양쪽의 무게를 올렸다는 건가? 하지만 크렘노스인과 너희가 숙적이라는 걸 잊지 마.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간 적군의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을 뿐이다. 그래도 상관없어. 난 내가 카드 속 구세주와 동일한 존재라고 말한 적 없다고. 난 일개 병사일 뿐. 전장에서 죽는 게 내 운명이라면 난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을 휘두르겠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일 테지. 영웅은 그런 결심을 품은 사람들이야. 구세주란 그 사람들의 총합일 뿐이고. 훌륭한 대답이야. 불을 쫓는 여정은 오늘 마지막 두 영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역시 신탁대로네. 역시 처음부터 네 목표는 우리였군. 금실을 짜는 자가 물불 안 가린다고는 들었지만 신탁으로 크렘노스 전사를 설득하려고 한 건 네가 처음이야. 내게 사자를 묶어두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자는 애초에 서로 죽이기 위해 온 게 아니지. 안 그래? 오크마와 크렘누스 고군의 실력 차이는 상당한데 사망한 아군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우연일 리는 없잖아요. 정말 호전적인 크렘노스이니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크렘노스 고군도 군기가 엄격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게 너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보아하니 오크마가 소문만큼 고리타분한 곳은 아닌 것 같네. 거룩한 도시의 원로들보다 여기 있는 너희가 힘의 본질을 더 잘 알고 있군. 운명이 현실이 되었으니 연회를 베풀며 손님을 맞이하고 이 만남의 한 획을 곁들여야 하지 않겠어? 따라와, 두 이방의 전사들. 이 세상의 영웅은 수많은 별처럼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긴 밤의 불빛 덕분에 한자리에 모이게 됐어. 역사는 이 순간을 기억할 거야. 신탁 속 황금의 후예가 모였다는 건 엠포리어스에 곧 여명이 밝아온다는 뜻이지. 조금 전 장면은 당신이 겪은 불을 쫓는 여정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겠죠? 설명 좀 해봐 빨리. 연극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이 말씀드렸듯 이건 남자가 가진 최초의 기억입니다.
곧 도래할 재창기에 있어 상당히 특별한 의미죠. 지금 이 순간 탈란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언 속 반신이 모두 모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신의 계획 속에 있는 순간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당신이 아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가 오고 누군가는 떠나면서 불을 쫓는 자들은 희미한 빛을 짊어진 채 힘겹게 긴 밤을 헤쳐나갑니다. 자,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뒀으니 어서 앉으시죠. 심장이 13번 뛰면 영웅들의 배가 마지막 장면으로 향할 겁니다. 이 세상의 영웅들은 하늘 위의 별만큼이나 많았다는데 지금은 우리밖에 안 남았구나. 검은 물결이 결국 세계를 집어삼켰어. 서쪽은 크렘누스 고군이 지키고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그리고 아낙사 선생님께서 생전에 북쪽과 동쪽에 법진을 세워두셨지. 효과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난 그분을 믿어. 그리고 오크마는 아글라이아님이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어. 목숨을 잃었다 해도 제일 고귀한 반신이잖아. 낭만의 그물은 견고하고 거룩한 도시의 시민들도 그녀의 유지에 따라 방어전을 펼치고 있어. 케팔이 불씨를 바쳤으니 이만 가자. 엠포리어스를 위해 반드시 다음 문비시 전까지 재창기를 이뤄내야 해. 이제 3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 여길 보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파이논, 우리는 세계의 영혼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영혼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앞에 긴 밤이 펼쳐진다 해도 난 그곳이 여명이 밝아오는 방향이라고 믿어. 불빛의 끝에는 결국 태양이 떠오르겠지. 그러니 운명 삼상의 신전으로 가자. 네가 넘겨받은 세월의 권능으로 모든 불씨를 소용돌이로 돌려보내고 세계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는 거야. 세월의 권능으로 모든 불씨를 소용돌이 돌려보내고. 그리고 우리 모두 멸망을 대비하거나 마지막 위대한 여정에 오르는 거지. 오로닉스시여, 깊은 잠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다. 운명이 끝에 다다랐다는 걸 알고 있으니. 검은 물결이 오크마 도시까지 덮쳐온 탓에 엠포리오스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재창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약속대로 세월의 불씨를 바치지. 시간의 강에 오르렴. 그게 너희를 창세의 소용돌이로 인도해 줄 테니 들어가 직접 보아라. 아낙사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창세가 거짓이 아니란 걸 증명해냈어. 신탁 속 황금의 후예로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 자신을 불태울 운명이지. 이제 우리가 희생할 차례야.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자. 내 결심은 재차 확인할 필요 없어, 파이널. 마을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린 운명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 안 그래? 자, 그럼 신탁이 예언한 기적을 품고 이 세계의 모든 불결한 것을 태운 다음 다시 신세계를 비추는 첫 번째 불빛이 되자. 광력 4931년 긴 밤의 달 세 번째 주, 불을 쫓는 여정의 끝이자 세계의 종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티탄이 운명의 입구를 보여줬으니 안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문 너머에는 영웅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신세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 오랜 기억의 주인이 평생에 걸쳐 지향해왔던 종착지기도 하죠. 어쩌면 당신에겐 아주 익숙한 광경일지도 모르겠군요. 당신도 곧 파이논이라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세계의 무게를 짊어졌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무게가 어떻게 그를 짓눌렀는지. 그리고 구세주는 엠포리어스가 운명에 맞설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만들어진 비참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될 거예요. 어서 가시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세월에 당신이 찾는 진실이 있을 테니. 티탄이 보여준 미래에서 우린 뭘 보게 될까? 티탄이 보여준 우린 역시 상세의 소용돌이였네. 그런데 이게 대체...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는 잠깐 등장했다가 조용히 퇴장하죠. 그건 우매한 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란스럽고 요란하지만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세계의 시작이자 끝인 창세의 소용돌이는 커튼콜 무대로 제격입니다. 부디 요동치는 호기심과 함께 계속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의 마음속 동경하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로서 그와 수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셨죠. 그러니 시간의 흐름을 둘러보고 그가 이곳에와 맞이하는 터무니없고 비극적인 결말 전부를 지켜보실 권리 역시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난 끝까지 재창기가 되면 얘기는 하늘도 맑아질 거예요. 단 한 명만 재생을 복수하는 게 뭐? 우리 대신 재창기를 괜찮습니다. 전 잔혹한 불을 쫓는 여정으로 인해 환상을 버렸고 미래는 우리가 들어서길 기다리는 서풍에 물든 미생양일 수 없죠. 분명 이전과는 다른 낭만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습니다. 남자의 기억 속에서 이러한 광경은 수없이 반복되었죠.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총 3,355만 335회. 335? 이것들은 모두 세월의 흐름 중 한 토막으로 그가 걸어온 기나긴 여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끝없는 윤회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랍니다.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는 법,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계속 반복하던 거 중에 하나를 내가 또 본 건가? 회사 와이파이 아니면 디도스 먹었나 왜 바로 이래? 마지막 진실로 계속 끊기나요? 향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맡은 역할의 진짜 모습을 밝히고 황금의 후예와 불을 쫓는 여정, 그리고 엠포리어스 윤회의 궁극적인 본질을 목격하세요. 편하게 둘러보시죠. 그 가끔 공유기 좀 오래되고 하면은 그렇게 끊길 때도 있잖아. 아무도 없네. 여기가 종말을 앞둔 참새의 소용돌이구나. 아직도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 줄이야.
하지만 네가 여기 나타났다는 건 결국 네 뜻대로 된 것 같군. 원흉. 원유? 깜짝이야. 뭐야? 구독자 받아라 쭈. 아, 호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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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토리스? 넌 이미 네, 전 죽음의 반신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을 거닐 수 없어요. 그러니 파이노님이 듣고 계신 건 생명의 도탄에 빠진 종말의 세계 속 수많은 망자들이 모여 만든 저승의 강의 거센 물소리죠. 그들은 죽었어도 강물이 되어 흐르며 창세의 소용돌이를 지키고 재창기를 이루겠다 외치고 있어요. 망령들의 염원은 최대한 기억할게. 그러니 이제 모두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줘. 망자들의 파이노님께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네요. 이미 준비가 끝난 모양이에요. 그 원흉은 저희의 어둠 속에 남겨두고 어서 가시죠. 구세주, 앞에는 빛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을 거예요. 와, 저 몇이야? 와, 씨. 사방이 물바다잖아. 사이퍼? 여긴 늘 습하고 축축하고 끈적거려서 우리까지 무거워진다니까. 파인원을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되나보다. 거기다가 타는 냄새랑 끼익끼익하는 소음까지. 이걸 견딜 수 있는 도로스인은 없을 거야. 잠깐만. 아, 당신도 눈치채셨군요. 가봐. 불결한 건 나한테 맡기고 넌 네가 해야 할 일을 해. 둘이서 싸우면 승산이 더 클 테니 저도 함께 싸울게요. 제복녀가 한 말 잊었어?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지? 그럼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렇게 냉큼 부탁할 줄이야. 미리 말해두는데 난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해. 내가 그 원흉을 맡고 있을 테니 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거짓말을 둘러대고 날 신세계의 첫 번째 바람이 되게 해줘.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다. 헛소리 말고 도망쳐. 제정신이야 마이데이? 아무리 네가 불사의 몸이자 분쟁의 반신이 되었다지만 저 녀석들에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아니! 난 널 믿어. 내가 바라는 건 너와 함께 재창기를 목도하고 우리가 신탁 속 운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헛기는군. 설마 우리의 구세주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리 빠져 정신 나간 소리에 겁먹은 건 아니겠지? 난 신탁 속 운명을 넘어설 거다. 하지만 내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바로 고르고의 아들로서 장엄한 승리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지. 예전에 크렘노스 선홍의 가슴을 베었던 것처럼 말이야. 여긴 내게 맡기고 이만 가봐. 검은 물결 창조물이 하늘을 뒤덮는다면 우리 크렘노스인은 어둠 속에서 싸울 거야. 내가 원흉을 죽일 테니 나중에 서풍의 끝에서 소리나 한잔하며 얘기하자고. 원흉? 좀 살살 말해 친구야. 저래놓고 애는 착해. 말만 좀 저렇게 거칠게 하는 거지. 애는 착해. 이카, 혹시 무서워? 넌 히아킨처럼 아, 히아킨이 아니라 이카만 날 있는. 따라와. 이카. 이카만 있는 거였어? 뭐? 너까지? 화가 난 말투의 내용은 술 한잔하자 친구. 맞아, 내용만 보면은 애는 착해. 네 호의와 너의 영혼을 저버리지 않을게. 그러니 날 위해 이 작은 하늘을 떠받쳐줘.
아무래도 재창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았나 보네. 덤벼라, 원흉. 이 맑은 하늘이 내 검날을 비춰줄 거다. 아글레야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구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그것이 운명이노라. 아무래도 티탄이 보여준 미래가 꼭 실현되는 건 아닌가 봐요. 재창기, 이 아름다운 작품의 마무리를 내가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맡기게 됐으니 더는 여한이 없어. 그 말은 운명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 없어. 금실은 검은 물결이 창세의 소용돌이를 덮쳐오고 있고 이곳도 곧 삼켜질 걸 알려줬지. 난 마지막 인간성을 그물로 엮어 물결을 막아야만 해. 난 따뜻하고 눈부신 황금빛 속에서 마지막 목욕을 하게 되리라. 이제 그 예언을 실행할 때야. 부디 용서해줘. 신세계의 가장 견고한 미래를 짜놓기 위해선 모든 위험을 제거해야 하니까.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만 헤어져야겠어. 이 손으로 그 가엾은 원흉을 금실이 아닌 바늘 끝을 사용해 해치우겠어. 원흉. 여기도 혼자네? 선생님, 보세요. 저희가 창세의 소용돌이에 도착했어요. 신탁에서 묘사한 내일, 서풍의 끝에 존재하는 꽃바다, 재창기가 곧 이루어질 거예요. 더는 선생님의 답을 들을 수 없겠죠.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전 저 배경 그래픽 왜 자꾸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 무형 속에서 그 원흉의 심장을 꺼내 선생님의 괴로운 운명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밖에 더위 실하냐고요? 저도 아까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푹푹 찌더라고 완전히. 상세의 소용. 안악사네? 얘는 지난번엔 이성의 불씨를 반환하기 위해 여기 왔었지. 진짜 찐만두 된다 이러다가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너흰 여길 진짜 지탄의 고기만두 되겠다 선수라고. 리얼 진짜.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저 그들의 차디찬 무덤 같아. 어쨌든 이제 신들의 불씨가 모두 반환되었네요. 당신 같은 철학자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안학사 선생님. 사람들도 거의 에어컨 풀가동한 것 같던데? 실외기 날아갈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무슨 바보 같은 소리지? 부앙 하면서 엄청 크게 돌아가던데? 잊었나? 난 진작 진리를 위해 헌신했다.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건 네 머릿속 생각에 불과하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하지만 너에게도 조금 전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군. 너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 나 실외기가 왜 날아가냐고요? 너무 열심히 돌아서? 이만 가봐. 기죽지 말고 네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해. 네, 맡겨주세요. 그 가엾은 원흉에게 피해 복수를 하겠어요. 아이 씨발 원흉이 뭐냐고! 뭔데 원흉이?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억의 진짜 모습을 밝혀낸다면 세계의 흐름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가자. 결심하셨다면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겠군요. 동시에 복창하는 거 레전드라고? 약간 소년 만화 감성. 저는 이 영원한 극장의 유일한 관객으로서 언제나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이 모든 걸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신은 그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으니 풀이 얘기하는 거지. 엠포리어스의 멈춰버린 운명을 다시 흐르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우 닥쳐 빨리 말 더럽게 많네. 왜?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요? 뭔데? 보다시피 이곳은 연극 응? 엠포리어스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까 남자가 만들어낸 이 세계가 곧 맞이할 마지막 영겁의 회기이기도 하죠. 윤회가 끊기는 거야 이러면? 보세요. 그 검객 옆에 서 있는 건 동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우라고 부르기도 하는
역사에서 종적을 감춘 무명의 영웅. 역사에서 종족을 감춘 무명해요. 그녀는 어릴 적 동경이자 환상 속에서 자신을 결연히 이끌어준 구세주였죠. 이제 그녀는 무명객이라는 이름으로 엠포리어스 서사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그녀의 인도 아래 영웅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세상의 운명은 또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리고 엠포리어스 모든 것의 궁극적인 본질은 또 무엇일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나며 박수와 함께 다른 적임자를 소개해드리죠. 그분은 여러분께 답을 제시하고 3,355만 336번째 불을 쫓는 여정의 결말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는 방금 그 수많은 기억의 주인이자 지금 이 순간 소용돌이에 발을 들인 또 다른 손님!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된 불을 훔친 자입니다! 결국 네 뜻대로 된 건가? 몸을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되어 내 새 세력을 위해 불 밝혀라. 때가 됐다. 다시 모든 걸 시작하지.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잃거나. 전부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게 키레네가 들고 있던 거였구나. 이런 게 도전이면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배팅 준비. 넌 연약한 학자 광기에 빠져라. 호기심이란 수수께끼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열려라 참깨. 거기에 빠져봐. 내게 생각이 있어. 생각을 넓혀봐. 무너져라. 이제 끝을 내야겠군. 네 시신으로 여명을 불태워라. 저렇게만 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멸의 태양이 쌍을 이루었다. 그것이 네 피와 분노를 들끓게 하여라. 목소리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편법은 쓰지 마. 열심. 어린. 고통. 와, 공연은 시작다. 이 신기 정수를 추출해 만물 재구성하리. 보고 있나? 준비. 소풍을 타고 출발이야. 이런 걸 도전이라고 하면 생각의 폭을 넓혀봐. 미지의 순간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빠져봐. 호기심이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수수께끼는 수없이 많지만 그 답은 존재하지 않아. 분노를 불태워라. 고난 영원하다. 저기다 몇 명이요? 연기하지 말고. 신세계의 문, 공역의 벽을 쌓고 무너져라. 한판 놀아주지 뭐. 올인이야. 내가 쏠게. 왜? 무슨? 머리 조심.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잃거나 아니면
전부 얻거나 오리. 편법은 쓰지 마. 트리비 선생님의 동작을 저희가 웃기를 더해줄게. 아직 부족해. 이 몸을 불에 바치고 불타올라라. 잘 가라. 그것이 운명. 이 사람 너여야 해. 분노가 어? 운명을 불태우게 하지 않았나? 카오스. 카오스? 마침내 엠포리오스의 운명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제 말대로 당신의 등장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당신도 그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았으니 남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울 수 있을 테죠. 일전에 말했던 그 세터 역시 같은 에이언즈의 눈길 아래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요. 맞습니다. 연극이 시작될 때 제가 언급했었죠. 에이언즈에게 버려진 본래 지식에 속했던 전체 뉴런. 이제 마지막 수수께끼의 답을 밝혀드리죠. 제발 좀. 엠포리어스라는 영혼의 땅은 그 섹터의 외롭고 긴 연산이자 연산이자? 자신을 버린 신에 대한 끝없는 분노입니다. 하이논, 우리는 세계의 염원에 응하기 위해 여정을 시작한 거 맞지? 그건 황금의 후예 누구나 마찬가지야. 한 번도 변한 적 없지. 그럼 대체 엠포리어스의 염원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걸까? 분명 우리는 올바른 때에 모두 최선을 다해 가장 올바른 선택을 내렸잖아. 그런데 결국 우리를 이끄는 신탁도 세계를 집어삼킨 검은 물결도 왜 이런 모습인 거지? 너도 보여? 저 그을린 흔적과 빛나는 기하학적 도형은 물결이 아니라 꼭 부서진 석판 같아. 여기서니 티탄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려. 그 소리가 검은 물결에서 들려온 거였다니. 엠포리오스가 울고 있는 걸까? 어쩌면 포효하는 거겠지. 자신의 조물주와 신을 향한 포효. 하이논, 기억나? 어릴 때 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 꿈속은 온통 어둠이었는데 차가운 방 안에선 오로닉스의 장막만이 반짝이는 수정처럼 빛나고 있었지. 온 엠포리어스를 담을 수 있을 듯한 장막에선 기묘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고 그 안엔 수많은 세계에서 온 무수히 많은 우리들이 있었어. 어쩌면 꿈이 아닐지도 몰라. 눈앞의 세계를 보니 슬픈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된 것 같네. 이게 하늘이 봉쇄된 이유였어. 엠포리어스는 그저 더 거대한 엘리사의 에데스였던 거야. 우린 이 작은 세계의 극중 인물로서 신탁의 인도에 따라 몇 번이고 똑같은 여정에 오를 뿐이지. 그럼 재창기란 대체 뭘까?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관객은 또 뭘 기대하는 거지? 세상의 끝에 도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제가 두 분의 고민을 풀어드리죠. 전 신뢰 관중의 이름으로 생명의 제일 원인이 이곳에서 합을 도출한 것을 보았습니다. 진태제? 합을 도출한 것을 봤다고? 이모티콘 써보는 중인가요? 뭐 하나씩? 그건 우주에 기억될 만한 순간이죠. 수많은 연산 끝에 엠포리어스라는 실험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스토리가 심오하다고요? 이게 그 전까지 빌드업이 되게 많아서 이것만 보시면 전혀 이해 안 되시긴 할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결실이 이 엉망진창인 세계입니까? 우리가 모든 걸 걸고 12불씨를 반환해 세상을 재창조한 결과가 세상의 끝에서 바쳐질 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티탄은 과거의 황금의 후예이며 황금의 후예는 미래의 티탄이죠. 재창기에 대한 아낙사고라스의 연산은 대체로 옳았습니다. 그는 이성의 모델로서 전무후무한 경지에 다다랐죠. 다만 극중 인물의 시선만으론 끝내 최후의 본질을 꿰뚫지 못했습니다. 파이넌 대단한 친구였구나. 뭔가 아니다. 일단 끝까지 보자. 영웅의 여정이라는 과정이 지금까지 반복된 건 신세계를 위해서도 완벽한 영웅이나 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검은 물결에 바치는 심층 학습이죠. 하지만 이번에 당신의 음모는 실패할 겁니다. 제가 케팔의 불씨를 넘겨받았으니 신세계의 여명이 밝아오면 불빛이 모든 어둠을 태워버릴 테니까요.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 황금의 후예와 티탄은 실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정을 통해 이 세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깨닫고 검은 물결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해 만물을 덮쳐 모든 걸 파괴하는지 목도했죠. 뻘짓했다는 뜻인가? 그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말로 설명이 좀 힘드네. 그러니까 거대한 기계 안에 그냥 단순한 부속품이었다는 거죠, 얘네가. 계산을 계속 하면서 반복하면서 하는 기계의 부속품? 역대 영웅과 신, 세계는 모두 그것에 의해 파멸되기 위해 탄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뜻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기계가 계속 계산만 하고 거기 돌아가던 거에 포함만 돼 있었던 거지. 진짜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이게 곧 엠포리어스 연산의 종착점이자 완벽한 파멸의 방정식이죠. 그치, 이 파멸의 방정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반복했던 거지. 당신 눈에 희생된 이들은 전부 하찮은 숫자에 불과한가요? 그거를 3천만 번을 계속 반복을 했던 거고. 사원 대리급? 그쵸. 스스로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보단 장작이라는 장작? 표현을 쓰고 싶군요. 장작이 없다면 내일의 태양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그게 파멸 속에서 탄생한 태양이라고 해도요? 이상한 질문이군요. 수천 수만 번의 연산 속에서 엠포리오스가 이미 지식이 아닌 또 다른 운명의 길에 올랐다는 생각 해본 적 없나요? 그리고 이미 신의 축복을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나눠줬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몸에 흐르는 황금 피입니다. 그건 파멸과 같은 이름을 가진 괴멸의 신에서 비롯됐죠. 엠포리어스의 황금의 후예는 처음부터 에이언즈가 우주를 불태우기 위한 창작이었다고요. 엠포리어스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공허하고 차갑고 또 외로운 연생의 끝에서 마침내 파멸이 종착점에 도달했군요. 네이코스 496 네이코스 496? 킬리안 493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황금의 후예는 역대 가장 뛰어났던 모델이고 두 분은 최후의 인자니까요. 두 분에게 있어 재창기는 거짓이 아니니 그저 앞으로 나와 검은 물결을 끌어안고 에이언즈의 눈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퇴사의 종착점을 둬요. 그럼 퇴사라기보단 숫자에서 진정한 회사 파산이 소명을 맞는 것 숨겨두어 같은데. 세상을 떠난 모든 존재와 함께 현실의 우주로 나아가 엠포리어스의 수건을 이루게 되겠죠. 절멸되고 아이언 툼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비극의 원천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쵸, 월급이랑 퇴직금도 못 받는 거지. 잠깐. 절멸되고 라이언툼의 이름으로 그 분노를 쏟아내고 모든 비극의 원천을 파괴. 지식이누스를 파괴.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당신 말처럼 엠포리어스는 실험정이고 그 속에 있는 우린 정해진 궤도에 따라 별의 시선을 받는 결말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는 건 엠포리어스에 눈길을 주는 에이언즈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지? 이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면 제가 답을 맞힌 건가요? 사실 이 세계는 진작 다른 에이언즈의 시선 속에 있었던 거죠? 다른 에이언즈? 누구?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당신은 우리가 의식을 마치고 검은 물결에 잠식되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가슴이 뻥 뚫렸다고요? 가끔 이제 대사 안 보이고 저기로 시선 갈 때가 있어.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일부러 진실을 전부 드러내는 척한 건 우릴 속이고 또 다른 가능성을 숨기기 위해서겠죠. 나갔다고요? 상사한테 구시람들은.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파멸이란 결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치, 얘 리고스가 계획한 대로 가면 파멸인 거고 아닌 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고작 반신 주제에 무별히 정한 결말을 바꿀 생각입니까? 바꿀 수만 있으면은 그것도 가능은 하지. 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맞지. 어떻게 해? 작은 용기와 결심이 아닐까요? 농담이에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아 뭐야? 머리가 또 잘렸네? 아까도 잘렸잖아. 엠포리어스를 위해 긴 꿈을 엮자. 실험은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게 계속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거야. 오로닉스의 힘으로는 그걸 해낼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니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에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그 꿈에 나타난 오로닉스 뒤에 있던 신에게 말이야. 후리? 설마? 이제 세월이 맞네. 그 에이언즈가 엠포리어스를 기록한 페이지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것이 사라지고 마음 깊이 새긴 모든 것이 별하늘에서 사라진다면 그 에이언즈는 분명 이곳으로 눈길을 돌릴 거야. 그건 시공간을 뛰어넘는 눈길로 앞으로의 모든 내가 널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내 영혼을 이 의식검에 주입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을 쫓는 여정을 만들어봐. 앞으로의 모든 내가 널 초기화시켜줄 힘이 되게 할 거야? 알겠어. 내가 윤회 속으로 들어가서 엠포리어스의 연산을 연장시키고 신들과 이 세계를 속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한다면
넌 에이,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지 말자. 아, 우리가 시작하려는 건 진정한 영웅의 여정이잖아. 그러니까 웃어봐, 응? 그 기억 속에서 넌 또다시 날 만나게 될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키레네는 폭신한 풀밭에 누워 산들바람을 맞으며 먼 곳의 세계를 동경하겠지? 그 애한테 불을 쫓는 여정에 대해 들려주고 이 이야기의 낭만적인 한 획이 되게 해줘. 난 미래의 키레네가 모두 나와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분명 수없이 세월을 지워버리고 수없이 시간을 리셋하겠지. 그야 전부 나니까. 이 몸의 매력은 늘 한결같다는 거야. 그럼 난 달콤한 꿈에 빠져 이 세계의 구석으로 사라진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가 펼쳐질 그날을 기다릴게. 그럼 난 계속 나아가겠어. 앞길의 어둠뿐이라도 난 나를 불태우며 길을 밝힐 거야. 불씨를 검은 물결의 양분이 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것들을 담는 용기가 돼서 재창기가 오는 걸 막을게. 이 육신을 전부 불태워야 할지라도 내가 소멸하지 않는 한 불을 쫓는 여정은 끝나지 않을 거야. 엠포리어스의 진정한 여명이 찾아오기 전까지. 세월의 파수꾼인 소녀와 세상을 짊어진 전사여. 세월과 부세의 사명을 이행해 지난날을 계승하고 계속 나아가자. 약속할게. 고통은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이 의식검을 꽉 쥐어. 내가 떠나면 이 검이 널 시간의 시작점,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으로 데려가 줄 거야. 그 이야기 속에서 혹은 비슷하지만 다른 수많은 이야기가 끝난 뒤엔 희생한 모든 동료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동경했던 구세주와 함께 더 넓은 별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우리가 결국 이 굴레를 깨부술 수 없다 해도 난 굳건히 지켜내겠어. 잠깐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나긴 윤회를 끊어내고 엠포리어스의 운명에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니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자. 네 이름처럼 최초의 혼돈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짊어지는 거야. 그럼 안녕, 카오스라나. 카오스라나? 전시의 관중 이름으로 하늘이 이곳에서 합을 이루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만, 저 뒤에 하이, 넌 그날이 오길 기다릴게. 계속 기다릴 거야. 언젠가 너의 대처출이 편지를 펼쳐 전역한 결말을 써내려갈 거니까. 와. 나도 그렇게 그렇지.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 우리도 이만 작별해야겠지. 친구요. 엘리사이 에데스. 어릴 적 작은 마을의 산들바람과 파도 소리는 여전하네. 전부 그대로야. 마지막으로 여길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알다시피 여긴 기억의 일부일 뿐이야. 진정한 엘리사이 에데스는 알아.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 어쩌면 다신 못 만날지도 모르지. 계속 여기 남아 있어도 돼. 시간은 널 위해 멈춰 있을 테니. 아니, 흐르게 하자. 이제 출발할 시간이야.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가 있었던 적이 있나? 두려워? 네 근원을 알고 났으니 내가 준 원동력을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파멸의 속삭임이라고 여길 건가? 난 마음속에서 오르난 신념과 선택들이 운명의 길에 의해 설계된 거라고 믿지 않아. 우리가 생명을 본떠 만들어진 숫자에 불과하다면 넌 내가 동경해온 모습이자 내가 되고 싶었던 이상이지. 실제로 살아있는 진짜 영웅 말이야. 그런데 어째서 나와 작별하려는 거지?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도 되잖아. 늘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곁에서 널 인도할게. 아니, 아무래도 혼자 떠나야 할 것 같아. 이유가 뭐야? 이 세상에 완벽한 해결책이란 없으니까. 키레네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나 역시 내 근원인 파멸에 뛰어들어 이 힘으로 그 창조주에 맞서고 세상을 휩쓸어버린 어둠에 끝없는 분노를 쏟아내겠어. 네가 내 곁에 있으면 난 분명 주저할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 더 이상 우유부단한 병사가 설 자리 따윈 없어. 기억나? 어릴 때 아이들은 군왕이나 용사 카드를 뽑으면 기뻐했지만 마인이나 술고래를 뽑으면 이번에는 무효라고 하면서 다시 했지. 물고 싶으면 물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언제나 행복한 법. 하지만 어른의 운명엔 돌이킨다는 선택지가 없어. 그럼 가봐, 카오스라나. 네가 약속했던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불씨를 빼앗고 운명을 바꾸고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불태우며 헛수고를 검삼아 신에게 맞서 싸우도록 해. 부세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케팔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내 뒤를 지나쳐 만물이 존재하지 않던 기원까지 흘러갔다. 아낙사 선생님 말대로 그 허공 속에서 케팔은 혼돈의 중심에 있었다. 시간, 공간, 인과는 전부 케팔의 몸에서 흘러넘쳐 나왔다. 세월의 물결이 잠잠해진 건 광력 3870년의 일이었다. 황금 전쟁은 약 한 세기 동안 계속됐다. 검은 물결의 위협은 더욱 강해졌고 막을 수 없는 기세로 몰려왔다. 때는 태양과 번개의 기사의 검이 하늘을 겨누던 시대였다. 그녀는 불씨를 손에 넣지 못했지만 인간도 신을 죽일 수 있다는 예언을 증명해냈다. 그때부터 옛 왕조의 후손 카이사르 케리드라는 천하의 명령을 내려 각 나라에 황금의 후예 영웅을 소집해 티탄에게 선전포고를 날렸다. 캐리드라? 카이사르 캐리드라? 그게 바로 실패로 끝난 제 역사 속에 파묻힌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이야. 그러니까 흰실렌스다. 네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해적까지 온 이유가
불을 쫓는 여정뿐만 아니라 고운 엠포리어스가 에이언즈 꿈속의 물거품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얘도 목소리가 너무 조용하다. 네, 그러니 글래디오럼 겸 캐리드라 폐하를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겐 진실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하께서 안 계시니 그렇게 예의 차릴 필요 없어. 글래디오럼이라는 말을 들으면 심연에 묻힌 고국이 떠오르니 그냥 히실렌스라고 불러줘.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머머머. 한마디 덧붙이자면 당신은 이미 까랑까랑해 안 졸리다고요? 국어 선생님 같아. 파이논 말이야? 그런 이름이 본명일 리 없잖아. 뭐 더 추궁하진 않을게. 폐하께서 불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리신 뒤부터 세간의 영웅들이 하나둘 몰려오고 있는데 파이논이든 헤이논이든 하나 더 늘어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와 미친. 게다가 빛이 들지 않는 심해는 감추고 싶은 비밀을 숨기기 딱 좋은 곳이잖아. 안 그래? 자, 이름 없는 검객, 내 뒤를 따라와. 장소를 옮겨서 얘기하자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나온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건가요? 의심은 내 몫이 아니야. 내 손에 들린 검은 오직 카이사르의 의심을 위해서만 춤추지.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행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봐. 파이논 비술. 이건 아까 봤고.